민법에 뭐가 있냐면요. 네. 잘못을 배우자가 저질러서 이혼할 만한 사유가 되더라도 그걸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사실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원래 법 조항이 그게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혼 청구를 6개월 쓰는 거지 손해배상은 3년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네. 6개월에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옛날에 바람 한번 피웠는데 그다음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 6개월 안에 이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그렇지 말씀은 않습니다. 네. 유책비와 관련된 것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엄격하게 따지는 부분이 많아요. 보복감정, 오기감정 이걸 정말 많이 따져요. 아까 이제 계속해서 사례 말씀하신 저도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제 A라고 하는 남자하고 B라고 하는 여자가 살아요. 둘이서 막 결혼을 했죠. 행복하게 살겠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이제 이건 남성의 주장입니다. 여성은 또 다른 말을 하죠. 누가 폭력적인가요? 남성인가요? 여성이 여성인가요? 폭력적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해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5년 정도, 10년 정도는 그냥 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데 따로 사는 동안에 이제 둘이 화해가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여성하고 이 남자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별거한 게 지금까지 35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 원래 본 부인하고 자식들에게는 계속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또 자기 그 아버지가 물려줬던 집이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그동안에 들어간 게 한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이미 본 부인과 그 자식들은 사실은 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혼 청구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혼 청구를 했는데 유책 배우자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 쪽에서 부양료를 이제 내놔라라고 또 청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미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는 뭐 부양료를 지급 못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2년 정도 못 지급했다고 해서 150만 원씩 지급하는 걸 조건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성분이 훨씬 더 잘 살아. 그리고 이 남자분은 물론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게 되면 이 남자분은 자기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남자가 계속해서 유책 배우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그럼 계속해서 이 혼인 관계는 파탄이 아니었으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양육비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양육이행관리원이나 여가부에서 입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국가가 좀 선지급해 주는 거, 대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하는 거,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못하면 수입을 못 벌 테니까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그 양육비를 안 준 사람들은 사실 약간 신용 불량자 이렇게 공개하듯이 그런 제도도 만들어놔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법도 잘 안 지키고,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법원도 굉장히 매우 소극적이고,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담보제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재산 분할을 하는데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것 같으니까 재산 분할의 일부를 떼서 좀 담보 제공이라도 하게 있으면 그 돈에서 양육비를 좀 받아가게 아이들이 2, 3년이라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 안 해줍니다. 너무너무 요건은 엄격히 따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적극적으로 채택이 되고 해야, 예를 들어서 매우 억울해요. 나 정말 이혼해지기 싫어요. 그리고 난 정말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 이혼하세요 라고 해도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네네. 않겠느냐 이런 거죠. 결론은 법원이 문제네요. 아니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다 만들어놔도 그거를 지금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뭐 처벌도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또 선진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관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게 지금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저는 일단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처럼 이제는 그런 가족들의 어떤 간섭 이런 것들 젊은 세대가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게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율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결혼과 관련된 기본적 관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제도가 더 훌륭하게 이혼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는 그건 결혼한 제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에 관련된 이런 사회적 관념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법이 계도해 갈 것인가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법제화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법률 다툼이 저는 있어야 된다 봐요. 지금 유책주의처럼 이런 사람들은 청구할 수 없으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논의는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미국 예를 드셨는데 미국이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런 법률 다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법률 다툼이 일어나고 그와 관련된 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사회의 결혼에 대한 관념들도 바뀌고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박소연 원장님. 네,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사실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법원에서 일단은 조금 예외적인 사유를 상황에 맞게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혼의 전제가 되고 있는 우리 혼인. 혼인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의 해소인 이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이 존중되는 그런 이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혼 법제가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